오늘 영상에서는 구글 스튜디오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인 구글 AI 스튜디오 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델과 채팅하고 제미니 모델을 비교하고 앱을 만들거나 무료로 나노 바나나 프로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섹션입니다. 오늘은 빌드 섹션으로 이동할 건데 바로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도구의 정체, 구글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모델 유형, 인터페이스, 작동 방식, 실제 활용 사례 등입니다. 이 도구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잠재력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재력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 이 도구로 인공지능 강좌를 판매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언어 변경 같은 다양한 옵션과 상호작용적이고 완전히 맞춤화된 기능들이 많아요. 워드프레스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작업이죠. 또한 이 도구는 오직 프론트엔드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웹 프로그래밍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가지 유형의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백엔드는 예를 들어 아무도 보게 하고 싶지 않은 코드들, 예를 들면 IP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비밀번호를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겠죠? 온라인 은행인 스트라이프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더더욱 그렇고요. 챗GPT나 나노 바나나 프로의 API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누군가 알게 된다면 당신의 도구 없이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 플랫폼 내 자금이나 크레딧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도 있죠.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앞에서 보는 시각적 부분으로 사용자가 아무 문제 없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죠? 구글 AI 스튜디오에는 어떤 비밀번호나 API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정보는 사용자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도구가 무엇인지 요약하자면 이것은 자연어를 통해 프론트엔드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웹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 코딩 도구입니다. 자, 이제 어떤 모델들을 제공하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서 모델로 가보면 우리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전에 어시스턴트 코드를 선택하면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본 값으로는 게미니 사이리파이 플래시 프리뷰가 있고 게미니 사이리파이 프로 프리뷰, 게미니 사이리파이 프로, 그리고 게미니 사이리파이 플래시도 있습니다. 게미니 3 프로와 게미니 사이리파이 플래시가 게미니 5와 2.5 플래시보다 더 좋다는 건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추천하자면 속도를 원하신다면 이런 프로젝트에선 현명하진 않지만 게미니 캐너리베 메플레이 프리뷰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품질을 원하신다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가능한 한 제대로 작업되길 원하신다면 오류가 많고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지만 프로 프리뷰를 사용하세요. 저는 항상 이걸 사용했어요. 작은 변경을 요청하면 2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최소한 뭔가 망가져도 플래시 프리뷰처럼 전체 웹사이트가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시스템 명령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어요. 알겠죠? 그라데이션 사용을 피하고 모델을 바꾸지 말고 코드에서 찾고 아이콘 대신 이모지를 사용하세요. 알겠죠? 이 모든 것이 지시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섹션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고급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면 이 섹션을 사용하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코드로 프로그래밍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리액트나 앵글러 중에서 리액트로 두겠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를 선택해 이 음성 텍스트 변환 도구로 대화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좋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프롬프트를 준비해 두었어요. 프롬프트 작성법과 AI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아래 설명에서 완전 무료 전자책을 확인해 보세요. 게다가 이미지 생성 방법과 인공지능 관련 여러 가지를 가르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제가 원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노 바나나를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이미지 생성 방법을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요. 페이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구조 같은 더 구체적인 것들로 넘어가요. 알겠죠? 먼저 나노 바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문장에 있는 히어로 섹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가능성, 난도 바나나와 함께하는 프롬프팅, 다른 사용자나 도구 자체의 결과, 예시, 장점, 질문과 답변, 그리고 CTA 섹션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고 각 섹션을 훨씬 더 자세히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과물을 더 맞춤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빌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참고 자료나 표시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개민이 3 프로 프리뷰를 선택한 상태로 빌드를 누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러닝이라고 표시되고 초도 나오니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재미있는 점은 이 코드 섹션인데 방금 완료됐지만 코드 섹션에서 전체 구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면 직접 수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좋아요. 여기 웹사이트가 있네요. 알겠죠? 우리가 작동 방식 같은 클릭 가능한 기능을 사용해 보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장식용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튼을 눌러도 실제 자주 묻는 질문 섹션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아요. 알겠죠? 로고를 약간 만들어냈고 조금 창의적으로 보이네요. 기능적인 것 같아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에 이 옵션이 있어요. 황금빛 시간대의 구름 위에 떠 있는 미래 도시예요.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작동하지 않네요. 그냥 무작위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받기 버튼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론트엔드 부분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API 등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건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난도 바나나로 만든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를 직접 바꾸고 사용한 프롬프트를 우리가 넣어야 해요. 하지만 보다시피 작업의 대부분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즉 얼마나 걸렸는지 말이죠. 한번 봅시다. 여기 2분 119초 걸렸다고 나와 있네요. 2분 만에 이걸 만들었어요. 와, 정말 이건. 그리고 아래에는 링크를 안 넣어서 작동 안 하는 SNS 버튼들이 있어요. 만약 제가 지금 오른쪽 아래 기타 버튼 클릭하면 이 링크로 연결해줘 라고 하면 바로 해주죠. 모든 클릭 가능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클릭 가능하게 만들어놔서 제가 직접 어떻게 작동할지 설정하면 돼요. 예시로 전에 다른 버전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요. 알겠죠? 여기서는 확실히 작동 원리에 관한 섹션을 넣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사실이에요. 둘 다 같은 프롬프트인데 여기선 생성 방식이 같아요. 알겠죠? 텍스트에서 예술로. 보세요. 왜 제작자들이 난도 바나나를 쓰는지요. 알겠죠? 난도 바나나로 만들었고 자주 묻는 질문들. 보시다시피 구조는 동일해요. 거의 똑같은 걸 그대로 썼어요. 알겠죠? 빠르게 만들긴 하지만 마치 템플릿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정말 개인화되고 남들과 다른 것을 원한다면 뭔가 다르게 하라고 명확히 지시하고 원하는 것을 정의해야 해요. 알겠죠? 즉 너무 많은 자유를 줄 필요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두 페이지는 거의 동일하니까요. 분명히 색상 스케일과 미학은 제가 정의하죠. 물론 가장 독창적인 페이지는 아니지만 이미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때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고 이 도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 스네이크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서 먼저 역할을 조금 보냈어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프로그래머고 게임 요구사항에는 뱀이 있고 기타 등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반복 작업을 시작했어요. 알겠나요? 음악을 추가하고 음악을 끌 수 있는 버튼도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이미 반복 작업을 시작한 거죠. 보시다시피 111초가 걸렸어요. 음악 추가와 비활성화 기능을 만드는데 꽤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자 나는 그에게 빨간 사과를 먹으면 다른 사과가 나타나고 황금 사과를 먹으면 10% 확률로 황금 사과가 나타나며 그 황금 사과를 먹으면 빨간 사과 2개가 나타난다고 했어. 잠시 반복한 후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쪽으로 가보자. 전체 화면으로 전환할게요. 쉬운 모드로 설정하고 게임을 시작하자. 알겠지? 우리는 노란 사과로 시작했네. 보시다시피 노란 사과가 이 빨간 사과들을 주고 빨간 사과는 재생성돼요. 알겠죠? 노란 사과를 넣은 재미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점점 더 많은 사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없었고 게임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것 뿐이었어요.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음악 기능을 테스트해 볼게요. 일시정지 버튼이 있는데 잘 작동합니다. 좋아요. 음악이 나오고 사과를 먹을 때 작은 효과음도 들려요. 이건 나중에 로컬에서 작업하거나 직접 프로그래밍 할 때 원하는 정확한 파일을 넣을 수 있어요. 와브 파일을 보내서 인식되는지 테스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확실하진 않네요. 시도는 했지만 보시다시피 기능적이고 잘 작동합니다. 게임 완료 시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 안 할 거예요. 여기서 20분이나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는 제거됩니다. 게임 오버, 리 버튼, 재시작 버튼은 작동하고 스페이스바로 일시정지되고 그게 다예요. 보드를 더 크게, 즉 게임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하는 등의 요청도 가능하지만 지금도 꽤 괜찮아요. 확실히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요청했기에 더 고급스러운 것,
즉 체스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좋아요. 지침을 보냈어요. 프로그래머처럼 행동해서 체스의 표준 규칙과 모드를 알려줄게. 두 명이 로컬이나 컴퓨터와 대결할 수 있게 보드에 원하는 디자인도 조금 정의했어요. 여기에 작동하지 않는 여러 테마도 넣었어요. 아무리 바꿔도 테마가 작동하지 않네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는데 체스 게임의 논리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어요. 이봐, 말을 움직이게 해줘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 말 움직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258초, 즉 거의 4분과 추가로 2분을 반복하고 있어요. 6분 동안 반복해서 답변을 기다리는데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네요. 여기서 지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체스 규칙을 보내줄게. 그리고 규칙 전체 단락을 보냈어요. 물론 더 나은 방식으로 반복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연어로 정말 뭔가 만들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죠? 한계를 좀 확인해보자고요.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볼게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전체 화면으로 말을 움직여 볼게요. 우리가 보듯이 아직 작동하지 않지만 옵션에는 여전히 컴퓨터와 대결하고 다양한 수를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을 돌려도 작동하지 않고 보드에서 그래도 인터페이스 대부분은 완성했지만 안타깝게도 말들의 움직임은 작동하지 않네요. 그리고 좀 더 멋진 것을 시도하고 창의성을 더해 2D 플랫폼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 그러니까 WASD로 움직여.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직접 해보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레벨까지 만들어줬어요. 거기서 소리가 끊기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게임의 그래픽은 언급할 가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명백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게임을 끝까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저한테 꽤 전문적인 기능들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플레이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 같은 거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면 그 캐릭터가 적어도 조금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목숨도 있고 목숨 기능도 작동하고 동전도 작동해요. 동전을 먹고 새 레벨이 생기면 동전은 이미 사라져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건 프롬프트 하나로만 만든 거예요. 여기선 수정 같은 거 안 했어요. 한 번에 다 했어요.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것을 볼게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알겠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마 채널에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소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오래 상호작용하다 보면 프롬프트가 점점 정리되지 않게 되는데 이해하시죠? 이미지 생성용은 여기에, 프로그래밍용은 저기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설계하려면 30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완벽하게요. 알겠죠? 물론 그 프롬프트를 잃어버리면 30분의 작업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롬프트를 저장할 라이브러리를 갖추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죠. 물론 다음을 통해 스프레드시트나 노트패드, 다른 여러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지만 왜 이를 위한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 폴더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알겠죠? 예를 들어 챗GPT를 이렇게 설정해 봅시다. 노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줘. 알겠지? 예를 들어 제목은 프롬프팅이라고 할게. 그냥 내가 지어낸 거야. 컬렉션을 넣을 수 있어. 여기선 새 컬렉션을 만들 수는 없어. 알겠지? 그런데 새 컬렉션을 만들어 넣고 싶을 때 그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 알겠지? 하지만 이미 있는 컬렉션은 선택할 수 있어. 알겠지? 방금 만든 GPT 컬렉션이야. 어떤 모델로 만들어졌는지 물어보네. GPT-5라고 할게. 여기에 프롬프트가 들어가. 알겠지? 아까 복사했던 프롬프트를 여기 붙여 넣을게. 설명은 뭘 하는지 적으면 돼. 차트 GPT와 상호작용하는 거야. 별로지만 작동법을 보여주려고 이제 컬렉션에 없는 다른 단어들을 써볼게. 헬로마마 피자라고 써볼게. 알겠지? 프롬프트 저장 누르고 모든 프롬프트로 가면 다 여기 있어. 알겠지? 보다시피 즐겨찾기에 저장하는 옵션도 있어. 그리고 즐겨찾기 섹션으로 가서 보세요. 그리고 프롬프트 검색 섹션도 있어요. 알겠죠? 프롬프트 검색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찾아봅시다. 인터랙트 기능은 작동하지 않네요.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하고 태그로도 검색 가능해요. 피자를 입력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사용 버튼을 누르면 결과 복사 옵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개선점은 사용 시 바로 복사되게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섹션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여기 클릭할 때 열리는 건 좋은데 바로 복사 버튼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정 섹션에서는 내보내기와 가져오기가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네요.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는 작동하지 않아요. 알겠죠?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어요.
꽤 많은 기능이 있고 단지 프롬프트만으로 꽤 잘 만들어졌네요. 중요한 점은 지금 앱을 다시 로드해도 여전히 프롬프트가 남아 있어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도 프롬프트가 유지됩니다. 이건 예상 못했네요. 자, 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또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팅 방법도 살펴봤죠. 먼저 역할을 주고 그 다음 전반적 목표,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말했듯이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장단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다른 코딩 도구와 달리 이 도구는 무료예요. 알죠? 이건 큰 장점이죠.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 프로그램의 한계 중 하나는 채팅에서 많이 반복하면 채팅을 다시 불러오거나 대화를 재시작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원하면 설정으로 갈 수 이전 프롬프트로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 큰 프로젝트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마지막 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무엇을 해서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알겠죠? 내가 요청한 마지막 수정을 찾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알겠죠? 이 경우에는 보이지 않네요. 알겠죠? 아마도 다른 날에 프롬프트를 보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타 등등. 하지만 이전 프롬프트로 돌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알겠죠? 대화를 재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물론 이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이죠. 구글 생태계 내에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앱을 구글 클라우드에 문제없이 배포할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 제작용 도구로 아주 좋습니다. 프론트엔드 프로토타입이요. 부정적인 점은 바로 그거죠. 프론트엔드만 있고 백엔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은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기능성이 없어요. 백엔드가 없는 이유도 이해해요. 결국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관심 없겠죠? 게다가 도구가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그게 제 평가입니다. 이 도구의 한계 중 하나는 바이어스 코딩 자체의 한계입니다. 많은 오류들, 많은 미완성 요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반복 작업에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만든 이 페이지가 2분 만에 완성됐다고 했지만 이미 만들었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면 알겠죠? 그러면 작동하게 만들려면 실제로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알겠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만들려면요. 물론 어떻게 작동하든 상관없다면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 생성 버튼이 이 페이지로 연결되게, 이 페이지는 다른 슬러그를 가지게 등의 지시를 해야 해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반복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다른 웹사이트처럼 좀 더 개인적인 이 사이트는 비디오 보기, 전체 화면 옵션, 다양한 언어 옵션, 아랍어처럼 글자가 오른쪽에 있는 등 많은 세부 기능이 있어요. 커서를 변경하는 옵션도 있고요. 또한 이 뒤에는 제 커서로 좌화할 수 있는 다른 화살표들이 있고 여기에 입자가 나타나게 하거나 이 드롭다운 메뉴도 있죠. 알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카드들을 설정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정보에 적힌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하려면 모든 정보를 직접 작성하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이 모듈들은 AI에게 그냥 만들어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텍스트 등도 마찬가지죠. 물론 개선할 점이 많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물이죠. 그렇죠? 자, 이 도구를 살펴본 후 내린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도구를 추천합니다. 특히 프론트엔드 작업을 하거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을 보고 싶으시다면요. 이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고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만 동시에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꽤 고급 수준의 지식이 필요해요. 체스 예시에서 보셨듯이 제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때 너무 기본적인 프롬프트만 보내면 AI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제가 발견한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모른다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반응형 디자인이 있다는 것인데 이건 제가 언급하지 않았죠. 지금 제가 이동하면 여기서 모바일 모드로 전환하면은 작동하고 태블릿 모드로 바꿔도 잘 작동해요.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점 중 하나는 반응형 디자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예요. 알겠죠? 정말 이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믿기 힘들 정도예요. 물론 오류가 있지만 그건 말해야 할 부분이죠. 직접 엘레멘토로 워드프레스를 만들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비하면 아주 적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AI 스튜디오의 빌드 섹션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더 소개했으면 하는 도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